그 시인들은 농사도 좀 다르게 짓는 것 같습니다. 좀 독특하고 또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그렇게 짓는 모습이 제가 여쭤봤던 것은 주변에 그렇게 텃밭 갖고 있는 지인들이 있어서 여쭤봤던 건데 좀 색다르게 짓는 그런 모습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질문을 하나 좀 어두운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요즘에 뭐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긴 하지만 아직도 계속 여전히 남아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쟁으로 인한 뭐 유가 폭등이라든가 물가 상승 뭐 여러 가지 문제로 굉장히 그 국민들이 힘들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반 사람들이 볼 때도 참 힘든 세상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술가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때에 그 국민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분들이 그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쭉 보시면서 좀 일반 그 국민들에게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에게 좀 어떤 얘기를 위로의 말을 좀 해주고 싶다 아니면 이런 말을 좀 해주고 싶다 그런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먼저. 형님 아우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기 어두운 질문이네요. 이 바람과 비와 불과 이 지수화풍이 우리 인류가 사는 거 이상으로 비대칭 압도적으로 어디는 안 오고 압도적인 비대칭 이것이 이제 갈수록 눈앞에서 확인되고 그 와중에 있었던 게 이제 코로나인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뭐 춤추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그냥 이렇게 살다 가자 이런 사람이지만 21세기에 도 우리의 아이들이 이런 어떤 흙을 딛고 인공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질문 앞에서 답을 못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심지어 저는 로마 클럽 보고서 식량 부족이라든가 물 부족이라든가 이산화탄소 지수라든가 온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치를 해놓은 거를 제 노트에 수많은 보고서들을 최근 보고서까지 수치를 해놓는데 거기서 가장 결정적으로 2030년이 많은 수치가 동일하게 딱 멈추는 일치하는 거기서부터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어떤 과학적인 분석과 여러 가지 제가 체험하는 이런 것들 속에서 과연 나는 뭐하고 살아야 되나 무력하고 우리 여기 만해 학교에서는 저희가 투표해서 승리해서 이 자리에 둘이 왔지만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민주주의가 죽어가는 선거에서도 많은 것이 죽어가는 그런 어떤 상황까지 맞물리면서 결국은 저는 자연을 보호하자, 생태계를 어떻게 해보자, 좀 덜 먹자 이런 거보다는 최근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비관적이긴 하지만 이 정도의 악화되는 상황, 그 다음에 거대한 쇼핑몰이 세계를 점령하는 이런 시대에는 민주주의가 죽어갈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는 저는 결정적으로 이웃이 중요하다. 이웃과 친구. 그러니까 최소한 시금치, 그 다음에 아까 말한 토마토가 어마어마하게 열려서 냉동실을 가득 채우는 이런 상태로 땅은 무한하게 주는데 그것이 트럭으로 서울 가락시장 가가지고 뭐 또 다시 또 강릉으로 내려오고 천안으로 내려오고 이런 어떤 잘못된 시스템 하에서는 도저히 우리가 기대할 게 없다. 그래서 가능하면 동네 찾아온 친구한테 나눠 먹고 택배도 저는
약간 염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택배 받을 때, 책 한 권 받을 때. 그래서 그 최소한의 이 광장과 우리가 함께 뛰어놀 수 있고 함께 씨 뿌릴 수 있는 공용의 들판이 사라지고 있는, 콘크리트와 비닐하우스가 점령해 가고 있는 이 세계에서는 결국은 몇 사람의 친구와 몇 사람의 이웃이 서로 자활하게 돕고 자립하고 그 다음에 그런 자치를 하는 최소한의 그런 어떤 우정과 환대와 민주주의의 그런 어떤 작은 어떤 텃밭을 일구는 세계가 비관적인 것에 비해서는 제 실천은 너무나 작은, 저는 근데 그거를 수긍하기로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그렇게 살아줬으면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네, 감사합니다. 그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이 결성향교에서 운영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이 그 말씀하시는 그런 모델과 좀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단순한 그 모임 같지만 굉장히 끈끈한 정이 흐르는, 그리고 교류하는, 그리고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들으면서 현재까지 나는 잘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상학 씨님. 진짜 우울하고 어두운 얘기를 이 좋은 날 여기까지 와서 백석시 남신우주 이동박씨 봉방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때 나는 내 뜻이며 내 힘으로는 나를 이끌어갈 수 없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그럼 누가 이끌어가는가? 알 수 없는 어떤 하늘의 힘, 어떤 알 수 없는 힘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 것인가?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하늘의 뜻이라고도 볼 수 있고, 하늘의 힘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것은 뭐 우리 우주 순환 구조 속에서 움직여가는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대한 힘, 뭐 이러한 것들이 개인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이곳, 이 땅을 또 움직여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아침에도 뉴스 뭐 포털 사이트를 여니까 사진이 그 우크라이나의 쇼핑몰이 미사일 공격을 받아서 거의 붕괴되다시피 하고 많은 사람 사상자들이 나고, 지금도 역시나 이 지구 곳곳에 그런 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아직도 종식되지 않은 이 코로나 전개, 이 또한 느닷없이 갑자기 평지돌출 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역사 속에서 꾸준히 반복되어 온 어떤 하나의 현상 중에 하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 때 전 세계에 확실하지는, 그때 통계가 불확실하니까 거의 한 5,6천만 명 정도, 공식적으로는 1,500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5,6천이라고 비공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거든요. 100년 전의 이야기죠. 근데 지금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또 희생되었지만은 이 또한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거대한 어떤 힘의 흐름 속에서 움직여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만든 것일까, 하늘이 만든 것일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어떤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전쟁은 우리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일까 하니까 이 또한 생각해 보면 좀 아이러니한 구석도 있긴 있어요.
뭐 한나 렌트가 얘기했다시피 뭐 악의 평범성 이런 것들 이번 전쟁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좀 더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제가 요즘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동학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책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마음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온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에 대한 두려움, 공경심, 하늘과 같이 섬기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시금 좀 더 자각하고 나누고 확산시켜 나간다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헛된 꿈을 지금 이 시점에서 100년도 넘은 그 사상을 들여다보는 이 참 우스꽝스러운 현실이 그렇더라도 그러한 마음들을 다시금 발현시키고 확산시키고 해야 되지 않겠나. 또 그러한 것들 저는 시를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 속에도 좀 끌어들여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시점입니다. 조류독감이 여러분들 조류독감이 언제 나오는 것 같아요? 조류독감이 한 10몇 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조류독감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언제나. 항상 있었다고요? 예. 뭐 느닷없이 출현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그냥 조류독감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조류독감이지. 그냥 옛날 같으면 뭔지 모르고 마을에서 닭이 갑자기 몰살하고 비일비재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말하기 좋게 이제 조류독감, 말하자면 새감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런 거죠. 뭐 이렇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런 전염병 같은 것들이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지나치게 너무 호들갑을 떤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걱정 안 할 일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대응하는 이면에는 뭔가 크게 이익을 보고 있는 어떤 힘이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의심하면서 코로나 정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종교인들은 그 보이지 않는 힘이 자신이 믿는 신이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과연 보이지 않는 힘이 무엇일까? 자연의 힘일까? 아니면 인위적인 힘일까? 아니면은 나를 이끌어주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거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실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들으시면서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또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거대 자본, 보이지 않는 거대 자본의 힘에 또 휘둘리고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휘둘리고 살지만 그 와중에서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또 버티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두 분 말씀을 잘 들었고요. 혹시 두 분 선생님께 오랜만에 뵀는데 처음 뵙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혹시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뭐 그런 거 있으신가요? 네? 있으시다고요? 예. 얼굴 표정이 왜 그래? 갑자기 긴장. 저기 아까 누가 낭송했던 것 같아요. 그 안상학 시인한테 여쭙고 싶고 또 대답하면서 이곳 분들한테 좀 약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이번 시집에 빌뱅이 언덕 있잖요. 네. 저 오래전부터 안상학 시인이 권정생 문화재단 사무국장으로 계실 때부터 권정생 평전을 준비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옆에서 좀 빨리 그것을 있는 힘을 다해서 몸을 만들어서
평전을 좀 빨리 세상 어린이들과 지금 만약 이런 질문 코로나 전국에 이런 질문 딱 했을 때 다른 답은 없고요. 평전을 읽어보세요. 이런 책도 팔고 얼마나 좋습니까? 건정생 평전에 관한 진행 상황과 앞으로 출간 기획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못 박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진짜 사람이 뭘 자꾸 알아간다는 게 자꾸 몰라간다는 듯한 느낌이 드는 요즘입니다. 특히 뭐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은 권정생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뭘 알아간다는 게 정말 알아갈수록 미궁 속으로 빠져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더라도 그냥 뭐 어차피 뭐 제가 권정생이 될 수는 없고 저 또한 권정생을 바라보는 입장이고 일 뿐인데 그렇더라도 정말 말 못할 사연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먼저 해결되지 않고는 권정생 평전을 90%를 쓰더라도 단 1% 때문에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이 또한 시간이 좀 필요한 일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제쯤 해결될 수 있을까? 2007년에 돌아가셨으니까 17년, 27년, 원래 15년째인데요. 한 20년 정도 지나면은 좀 매듭이 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많은 충격파가 많은 뭐랄까 후유증이 남아서 저도 두렵고 해서 뜻을 거뒀는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못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그 첫 발을 못 대니까 나머지 것들이 구슬 깨듯이 꿰지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제가 글 쓰는 버릇이 항상 뭐 어떤 긴 산문을 쓰거나 시를 쓰거나 할 때도 그런 버릇이 있는데 첫 문장이 꿰지지 않으면 아무리 자료 조사를 다 해놓고 목차까지 다 만들어놔도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평전 또한 첫 문장이 도무지 꿰지지 않아서 준비는 많이 거의 다 돼 있다고 봐야죠. 근데 시작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내가 친구에게 얘기는 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아마 곧 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그러기를 바라고. 그 못을 박으라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는 언젠가는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못을 받겠습니다. 여기 이정도 선생님 답변이 되셨나요? 어떤 지점의 문제인지에 대한 걸까요? 그걸 궁금해요. 저작권의 문제인지 아니면 개인의 명예에 관한 문제인지. 근데 세상에 밝힐 수 없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걸 세상에 밝힐 수 있는 날이 오면은 되는데
그걸 저는 알고 있는데 그 힌트가 제 이번 시집에 보면은 말무덤이라고 언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말무덤이 뭐냐면 사람의 가슴 속에 어떤 말을 묻고 평생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시 말미에 파묘할 날을 기다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 그게 제가 세상에 가장 강하게 발언한 게 그겁니다. 근데 정말 제가 그 선생님에서 받은 어떤 그 말씀을 선생님이 그러셨거든요. 내가 죽거든 이야기해도 좋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하려다가 많은 충격 저항에 부딪혀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구나 특히 이제 권정 선생님 가족 유족분 아랫대 분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저도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걸 그때를 지금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 언총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은 무슨 대충이나마 눈치는 채울 수 있을 텐데 거기에 힌트만 있지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쉽게 서로가 이렇게 공감을 하고 인정을 하고 넘어간다면은 그때부터는 권정생에 대한 새로운 어떤 판이 짜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총이란 시로 답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또 질문 있으신 분? 제가 이제 시간이 뭐 다 돼가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시집 내시고 산무집 내시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거 가벼운 질문입니다. 그 책을 쓰실 때 뭐 쓰시면서 뭐 발생했던 뭐 에피소드나 뭐 집필 계기나 그런 것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작품에 대해서 뭐 나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다. 선생님, 이것도 어렵나요? 너무 최근 이야기들 그렇지. 질문이 너무 제 수준에 예, 넘치는 질문들인데 저는 그래요. 저기 어떤 사람이 동네 지식인에 출연했다.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다 서울하고 학교하고 기관하고 그런 오픈 어떤 관료 사회에 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점으로 하나씩 있으면 서류도 봐주고 또 같이 모색도 하고 그러면서 좀 재밌는 동네 지식인의 뭐 탄생을 예고한다 이 책을 가지고 얘기를 해갖고 그 사람은 저 알거든요. 그 사람 박사고요. 책을 맨날 가방에 8권 가장 적을 때가 8권 들고 다녀요. 근데 저 공부 많이 안 한 거 알고 있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지식인이라는 거는 그렇다면 뭘까를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그 아까 코로나 얘기도 했지만 거대한 시스템에서 인류가 어차피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시작해서 지구에서 살아온 인류의 선조들은 거의 최근 한 10만 년 전까지는 그냥 숲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책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는 진짜 1000페이지 책에 딱 1쪽 이렇게 달라진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건 농경사회 이후인데 지금은 이제 근대 문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한 200년 지속되면서 삶이 저
어릴 때만 해도요 정말 달랐어요. 여러분 아마 선생님 한 7, 80 가까우시는 분은 실감하겠지만 이 세계가 전혀 달라진 모습을 갖고 있는데 동네 보면 어느 날 그냥 뭉텅뭉텅 나무가 한 100년 된 것들이 뭉텅뭉텅 잘려져 나가고 비닐하우스 돈이 안 되니까 비닐하우스가 다 덮여가고 이런 세계에서 저만 해도 제가 이렇게 온전치 않은 몸을 그나마 이 정도로 이렇게 누가 오라 그러면 찾아가고 술이라도 한 잔 먹고 이렇게 회복을 한 게 어떻게 보면 땅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라도 어떻게 보면 그냥 누가 나를 이 동네에 보냈는지 모르지만 이 총구석에서 나라도 흙을 좀 옹호해주고 그 김치 냉장고 속에 김치 깍두기가 많은데 사실은 그 김치 냉장고 김치 어머니가 흙이잖아요. 그 어떤 대접을 받고 있나. 그래서 제가 말하는 흙은 단순히 그냥 흙이 아니고 무기물인 흙이 아니고 인간의 어떤 노동과 심정이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떤 것이고 저는 이거를 거대한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최소한 한 인간이 살아가는데 불안하지 않고 우울하지 않고 상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어떤 토대다 우리가 딛고 있는 흙이 그 흙의 마음 또 흙 속에서 그 열심히 흙을 또 나쁜 것들을 이렇게 자기 몸으로 넣어서 배설해서 새로운 영양 물질을 내는 그런 어떤 벌레의 세상 그 다음에 풀의 세상 이런 것들이 그 말하자면 인류가 걸어온 그 결국은 아까 우크라이나 전쟁도 얘기하셨지만 결국은 옛날에 공자 선생도 한탄했고요. 2500년 전에도 노자도 한탄했고 다 그렇게 했던 한비자도 그랬고 맹자도 했고 이런 얘기들이 결국은 내가 흙에서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고 뺏어오면 훨씬 편하니까 결국은 그 전쟁과 그 약탈과 경쟁과 이런 것들은 결국은 한 뿌리다. 그것이 이제 하늘이 지금 반응하십니다. 지금 하늘이 반응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전쟁과 살상과 빼앗음과 그 부자들이 넘쳐나는 세계, 콘크리트로 덮인 세계. 그래서 저는 지금 고르게 잘 사는 세상, 성장, 진보 이거를 막 외치고 있고 우리도 세뇌가 됐는데 저는 최종으로 이 책을 쓸 때 제 시적 마음이 공심이 진짜 같이 더불어서 먹고 사는 진짜 옛날 할아버지가 했던 얘기 그대로 저는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게 제 최종 답이고 고르게 좀 가난한 사회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부자가 그래도 없는 지나친 부자가 없게끔 만드는 그런 최소한의 민주주의적인 장치. 그래서 저는 부자가 없는 사회, 성장과 개발이 멈춘 사회. 이대로 코로나가 왔을 때 간절히 빌었습니다. 1년만 멈추소서. 1년만 멈추소서. 근데 제가 힘이 없으니까 그걸 글로 쓴 게 우리가 짓밟고 간 그런 것이 결국은 흙의 마음이고 우리가 그 가난하고 못 배우고 평생 흙에 엎드려서 사는 노동자 농민을 얼마나 무시하고 살았습니까? 근데 그것이 가장 옛날에 한 50대만 해도 제가 체험으로 알았지만 이론에 가까운 것이었다고 한다면 제가 아프고 나니까 뼈저리게 그 사람들이 아이고구 하면서 그 가꾸었던 그 대지에 이런 것들이 정말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웃으면서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울고 있어도 또 웃음이 난다. 이쁘니까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그래서 그 두 가지의 그런 것들이 넘나들면서 그것이야말로 위대한 일이고 우리가 복원해야 될
문학의 세계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히.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김혜자 선생님 말씀하실 때 보면 하늘이 격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세상이 참 불가능한 세상처럼 느껴지는데 요즘이 워낙 예측 불허의 세상이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세상이 어떤 계기로 인해서 올지도 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마디만 더 네네네. 할게요. 근데 우리가 문학은 사실은 별 세상에 큰 힘을 가질 수 없고 너무 큰 힘을 가지려고 해도 시가 사람들에게 긴장하게 하고 어깨에 힘을 가게 하고 스스로도. 그래서 저는 유슬리스 무용이다. 문학과 예술의 힘은 무용이다. 그리고 우정 또한 무용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돌아보면 살고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최근에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민주주의가 죽어가는 과정, 브라질을 위시해서 그런 걸 보면서 어쩌면 그래도 문학으로 촛불을 드는 심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나는 우리 동네 할머니들도 시를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받아 쓰는 수준이지만 그래서 그런 무의미하지만 그런 아름답게 사람들이 너무 절망하면요 작물도 안 심어요. 꽃 심습니다. 꽃을 심어요. 우울하면은 이거 얼마에 팔려고 하지 않고요. 동네 그냥 구석구석 빈밭에 꽃을 심는데 우리 동네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작년부터. 저도 올해 우라증이 생기면서 봄에 꽃을 심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름다운 실패, 아름다운 패배, 설사 우리가 승리하지 않더라도 그런 어떤 촛불을 피우는 심정으로 땅에 그거를 내 주변에서 그런 거를 받아들이자. 그래서 난 패배자로 살다 가겠다. 그런 생각까지 드는 게 저는 비관적 희망주의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무용 참 의미 있는 말일 것 같은데 한번 각자 한번 그 마음속에 담아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질문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정말 대답을 잘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가끔요 제 머리가 가끔 그래도 100이 넘기도 해요. 찰나요. 우리 안상원 선생님 한번 책 시집 작년에 쓰신 거 그 책을 쓰시면서 뭐 생겼던 에피소드나 집필 계기나 뭐 그런 부분들. 뭐 갑자기 오늘 질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기분이 막 다운되는 질문들만 들어와서 너무 많이 무거워졌네. 하늘이 격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뭐 자기 있었지. 시집 보셨어요? 못 보셨죠? 네. 근데 왜 질문하시고? 좀 이따 볼 겁니다. 제가 이번 시집은 제가 80년대 등단을 하고 그때 우리 세대가 저는 문청 시절을 겪으면서 또 문청을 포기하기도 했었거든요. 시대가 그랬기 때문에 그때 우리 친구들 하는 얘기가 야 시대가 이 지경인데 너는 뭐 골방에 처박혀 신화 쓰고 그렇게 살 거냐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시를 접고 또 한 몇 년 살다가
또 시의 세계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 나는 이런 시를 쓰고 싶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80년대 마음먹기에는 누구나 다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누구나 그때는 또 노동자 농민 대중들 그러니까 민중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지만 누구나 다 읽고 공감하고 할 수 있는 좋은 시를 쓰고 싶다라는 염을 세워드렸는데 그 생각은 변함없었거든요. 줄곧. 근데 굉장히 어려운 도전이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6권의 시집을 냈는데 30몇 년 동안 이 마음은 변함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6번째 시집을 남아있는 날들은 모두가 내일 이 시집을 엮을 때는 제가 그때 마침 이태 전에는 몸이 되게 아팠었고 또 그 해에는 또 교통사고 나서 발목이 부러져서 어디 다닐 수가 없고 술도 먹을 수 없고 해서 원고 정리를 그냥 꼼짝없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때 그 이전 시집하고 관계가 6년 정도 되는데 이번 시집만큼은 좀 진짜 후회가 남지 않는 시집을 한번 엮어보자 그런 작정을 하고 퇴고의 퇴고를 거듭하고 또 김혜자 시인에게 원고를 보내주고 한번 뭐 한 100편을 보냈다면은 반 정도 추려봐라 이렇게 그랬는데 그런 친구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저는 나름대로 계속 퇴고를 거듭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 한 120편 정도 발표했었더라고요. 그 120편 중에 딱 50편만 묻기로 하고 들여다봤는데 고르고 골렸더니 50편이 안 되더라고요. 한 40편 정도밖에 안 남더라고요. 그래서 한 10편 정도는 다리 부러진 상태에서 더 썼어요. 마음에 드는 시 그리고 한 10편 정도 더 써서 그리고 50편만 딱 묶어서 시집을 냈어요. 그래서 나오고 나서도 한번 읽어봤을 때 정말 뭐 제 나름대로는 그 전에 시집하고는 달리 이번 시집만큼은 한 편도 마음에 들지 않는 시가 없다 이런 정도 제 마음에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공을 들였고 뭐 이번 시집에 대해서 뭐 할 얘기는 많은데 시간도 없고 해서 이번 시집은 그 정도로 준비를 했다라는 정도로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좀 무겁고 좀 약간은 지루할 수도 있는 질문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말씀들 해주셔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굉장히 큰 만족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이제는 다음 질문인데 그 질문도 굉장히 어두운 질문이어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꼭 이 질문 내가 해보고 싶다 하신 분 계시나요? 안 계시면은 그 뒷풀이 때 질문하시는 걸로 하고 두 분과 함께한 보고 싶었습니다. 토크 콘서트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리죠. 예.